1958년 서울에 살고 있었던 당시 24살의 권석주라는 남자는요. 1958년이 진짜 옛날이잖아요. 이때는 구두 닦기가 많았었단 말이에요. 이때 권석주는요, 가난한 집 형편 때문에 자기보다 한참이나 나이 어린 구두 닦기 밑에서 일하면서 서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 어린 구두 닦기 주인놈이 엄청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뭘 쳐다봐, 가서 구두나 구해와. 왜? 너보다 나이 어린 놈이 반말하니까 꼽냐? 아닙니다. 이렇게 온갖 무시 다 당하면서 일이란 일은 혼자 다 하는데 웬걸 월급은 쥐꼬리만큼 줘. 그렇다 보니 서울 생활 권석주는 맨날 배가 고팠어요. 정말 끼니도 제대로 못 먹고요. 물배로 채우는 경우가 허다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권석주가 늘 그렇듯이 한 회사에 구두를 수거해 가려고 들리게 됐는데 웬걸 회사 사무실 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권석주의 눈에 딱 띈 게 있었으니 한 의자 위에 지갑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네. 어떡하지? 아무도 모르겠지? 그래,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게 지갑에 손에 딱 대게 됐는데 이때 회사 직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딱 걸린 거죠. 아니 웬 도둑놈의 새끼가 미쳤나?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남의 돈에 손에 대게 된 권석주. 이때 이 첫 범행으로 인해서 징역 6개월형을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6개월을 살고 나왔어요. 권석주 정신 차렸을까요? 6개월을 감옥 갔다 와가지고 뭐 얼마나 사람이 달라졌겠습니까? 한번 도둑질에 맛이 들리니 권석주는요, 감옥 갔다 나와가지고 반성하기는커녕 더 대담해진 거예요. 내가 그때는 첫 범행이어가지고 뭘 몰라가지고 잡힌 거고 이제 감 잡았어. 제대로 훔치러 다니자. 이렇게 범죄에 발을 들이게 된 권석주는요, 범죄의 욕을 뿌리치지 못하고 재범을 계속하면서 아예 전문적으로 나가버립니다. 직업이 절도범인 거예요. 그렇게 1965년 이때 권석주는요, 결혼까지 해가지고 자기 와이프의 어린 아들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다른 절도범들이랑 모여다니면서 다른 집들을 막 털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쉽게 남의 돈을 그냥 훔쳐가지고 가지니까 공짜 돈에 맛이 들려가지고 일을 아예 못해. 쉽게 그냥 훔쳐가지고 벌 수 있는데 뭐하러 일해? 이런 마인드의 남편과 사니 와이프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여보, 제발 그런 짓 좀 그만 좀 해요. 이제 우리 애도 있는데 당신 또 잡혀 들어가면 우리 어떻게 살으라고. 아니, 옆편네가 동네방네 소문낼 일이나. 아씨, 짜증나. 이렇게 집 나가가지고 몇 달씩도 안 들어와. 절도범으로 사회에서도 악, 와이프한테 최악의 남편, 아이한테도 빵점짜리 아빠인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절도짓 하다가 또 걸려가지고 또 잡혀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또 한 3년 정도 썩어 나와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가서 밥 차려와. 아내 속이 뒤집어집니까? 안 뒤집어집니까? 당연히 나가, 이 새끼야. 당신 같은 남편 필요 없어. 나가라고.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또 그러고 며칠 안 들어와. 또 나가서 절도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잡혀. 또 감옥으로 기어 들어가.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 와이프랑 아들은 둘이서 어찌저찌 계속 힘들게 살게 되는 거예요. 권석주는 계속 절도짓 하다가 들어가고 반복. 그러다가 1983년 48세가 된 권석주. 이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렇게 감옥을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똑같아. 또 절도 동료랑 같이 한 집을 털고 담을 넘어 나오다가 다리를 접지른 거예요. 그런데 웬걸 절도 같이 하던 동료가 나를 그냥 두고 톡 껴버렸어. 도망간 거예요. 권석주 혼자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때 권석주 의리랍치고 같이 절도한 동료를 감싸줬어요. 안 본 거예요. 저 혼자 한 짓입니다. 저한테 있는 이 기중품이 전부예요. 그렇게 이때 권석주 12번째
마지막으로 또 검거가 되면서 징역 3년,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아가지고 1996년 환갑이 넘어서야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13년을 살다 나온 거예요. 61세가 돼가지고 나온 거죠. 이때 권석주의 전과는 무려 12범, 전과 12범. 24살 때 처음 범죄에 빠져든 이후에 권석주는 자기 인생에서 무려 25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낸 거예요. 어휴, 자기 집이야 뭐 징글징글합니다. 권석주는요, 늘 그랬듯이 나와가지고 바로 자기 와이프와 아들을 수소문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와이프가 내가 감옥에 마지막으로 잡혀 들어갈 때쯤에 병으로 죽었대. 아니, 그 후에 나 계속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 동안 아들 혼자 남겨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아들 고아원에 보내지고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갈 곳도 없는 상황. 이에 권석주는요, 자기가 마지막으로 잡혔을 때 자기 딴의 의리 지키겠다고 같이 절도했던 공범, 누군지 경찰에다 안 물었잖아요. 그 공범을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와, 찾아가서 봤더니 이놈 그렇게 남의 돈 뺏고 절도하더니 그 돈으로 사업해가지고 성공했네. 어엿한 한 기업의 사장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권석주 기쁜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공범 입장에서는 이 권석주가 좋았을까요? 싫은 거예요. 아, 괜히 영감탱이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공범이었다고 내 발목 잡으려는 거 아니야? 협박하면서 매번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공범 슬슬 이 권석주의 전화도 안 받고요,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와이프도 죽어서 없고 공범은 나를 모르는 척하고 나이는 들었고 잘 데도 없어. 길거리에서 노숙하면서 지내게 되는데 이때 그냥 불현듯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한테 아들놈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은 잘 지내고 있나? 이에 이 권석주 아들을 수소문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권석주의 아들 권필상 씨는요, 어느덧 어엿한 성인이 돼가지고 한 회사의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권필상 씨는요, 결혼도 해가지고 이쁜 와이프도 있었고요, 금쪽 같은 2명의 자식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 입장에서 아빠 좋겠습니까? 내가 커오면서 나는 아버지라는 그 작자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도 이 아버지라는 놈 한 번도 온 적도 없고 그렇게 우리 엄마 외롭게 돌아가셨거든. 나 혼자서 아버지를 그렇게 그리워했었어도 이 아버지라는 작자 나를 한번 찾아온 적도 없어. 당연히 싫죠. 이 권필상 씨는요, 나는 아버지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권필상 씨의 2 자식들이 어린이집이나 뭐 놀이터에서 놀다가 들어오면 뭘 하나씩 막 들고 오는 거예요. 장난감이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당연히 너네 이거 누가 준 거야? 이거 어디서 났어? 물어봤습니다. 애들이요, 아, 이거 어떤 할아버지가 줬어. 엄마 아빠가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덥석 받지 말랬잖아. 아니야, 그 할아버지 좋은 할아버지야.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애들이 매일같이 뭘 가지고 들어오니까 뭔가 이상함을 느낀 이 권필상 씨의 아내분이 어느 날 이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곳으로 나가보게 되는데 거기에 자기 남편의 아버지 권석주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권석주 양심은 있어가지고 아들 앞에 나서기는 미안했던 거예요. 염치도 없고. 그런데 손주는 보고 싶어. 그래서 이 손주를 몰래 보게 됐는데 너무 이쁜 거지.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한테 못 해준 거 이쁜 손주에게라도 조금이라도 해주고 싶어서 매일같이 애들한테 간식거리, 먹을거리 같은 걸 사줬던 거예요. 이 며느리 이제 권필상 씨의 아내분은요, 바로 권석주를 알아봤습니다. 혹시 저 그이 아버님 아니세요? 그래서 바로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저녁을 차려드리게 되는데 이 권석주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아들이 일 갔다가 와가지고 나를 보면 기겁할 텐데 그냥 얼른 저녁만 얻어먹고 아들 오기 전에 가야겠다. 그런데 웬걸 아들이 생각보다 일찍 왔어. 일찍 온 거예요. 집에서 권석주, 권필상 마주친 거예요. 당연히 아들 권필상 씨 기겁하죠. 뭐야, 당신이 왜 내 집에 있어?
당장 나가. 당신이 무슨 낯짝으로 날 보러 와.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다 가셨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 당신 같은 아버지 나는 둔 적 없으니까 당장 꺼져. 당장 나가라고. 그렇게 집에서 쫓겨난 권석주. 그런데 아들도 아들인데 손주가 계속 눈에 밟히는 거예요. 뭐라도 해주고 싶어.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권석주 그렇게 남은 도둑질하는 인생을 살아놓고도 돈이 없는 거예요. 젊을 때 뭐라도 일할 수 있을 때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나이 때는 쉽게 돈 벌어보겠다고 도둑질만 해대다가 깜빵에서 썩어버리고 이제 나이가 들 대로 들어가지고 이때서야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누가 써줍니까? 전과자의 나이는 60이 넘었는데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건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인생이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권석주 또다시 생각합니다.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거의 뭐 평생을 도둑질만 하며 살아왔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생각나는 게 이것밖에 없어. 또 도둑질인 거예요. 권석주는 또다시 백화점에서 한 여성의 지갑을 훔칩니다. 그리고는 아동복 매장에 가가지고 여기 이제 매장에 가서 참 이게 권석주가 25년을 감옥에 있었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 거예요. 이 권석주 아동복 매장에 가가지고 이 옷으로 할게요. 뭐 계산해주세요 하면서 훔친 여성의 카드를 뺏어 준 거예요. 거의 이건 뭐 자수나 다름없는 행위잖아요. 아동복 매장 직원이 그 카드를 건네받고 딱 긁었는데 웬걸 도난 카드래. 이에 다시 되물었습니다. 이거 본인 카드 맞으세요? 에? 아, 제 건데 왜요? 이거 도난 카드라고 나오는데 본인 거 맞아요? 이렇게 캐물으니까 쫄려가지고 권석주 아동복 매장을 도망 나오다가 이 매장 직원한테 붙잡히면서 경찰에 또 넘겨지고 맙니다. 너무 감옥에 오래 있어가지고 몰랐던 거죠. 카드를 쓰면 내역이 남겨지게 되면서 위치가 밝혀지고 주인이 카드 도난 신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당시 아동복 매장에서 권석주가 딱 잡혔을 때 두 손 싹싹 빌었대요. 사장님 제발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아들한테는 제발 비밀로 좀 해주세요. 가족한테는 절대 알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싹싹 빌었다고 합니다. 이 권석주는요,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죄수의 몸이 됐습니다. 그렇게 권석주는 또다시 징역 1년 6개월,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참, 이것저것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때, 몸이 건강하고 젊었을 때는 그저 쉽게 남의 돈 훔치는 일만 해버리고, 그땐 젊으니까 와이프며 아들이며 가족도 뒷전으로 버려버리고, 그런데 평생 젊게 지내는 거 아니거든요. 계속 정신 못 차리고 감옥만 들락달락 거리다가 나이만 먹어버리고 60이 넘어. 그때서야 일이라는 거를 뭐 제대로 좀 해볼까 했더니 나이는 들어있고 전과자는 돼가지고 써주는 것도 없고, 아휴, 나이는 들어서 병들고 아프니까 그때서야 생각나는 건 가족. 받아줄 리 없죠. 그러니까 또다시 일생 그리 살아왔던 대로 또 도둑질, 또 감옥. 한 사람의 인생에서 절도만으로 25년을 감옥에서 지냈다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권석주는 자기가 잘못해서 죗값을 받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 그런데 이런 남편이랑 결혼하고 이런 남자를 아버지로 둔 아내와 아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남자의 기막힌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젊을 때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늙어서도 잘해야 되지만 평생 젊게 지내는 거 아니거든. 이렇게 젊을 때 이상한 거에 막 마탱이가 가가지고 가족을 뒷전으로 하고 막 그렇게 가족한테 잘못해버리고 이러면 자기가 나이가 들었을 때 다 도로 받는다니까요. 역시 사람은 죄 짓고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